15단원을 봐야 되거든. 15단원. 앞으로 쭉 넘겨야 돼. 전에 이제 속도가 속도와 미분이란 파트가 있고 적분이란 파트가 있는데 그때 미분 빼놓고 했어. 속도와 속도는. 그지? 오늘 하려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좀 합시다. 15단원 15-1 15-2고요. 15-1을 봐야 돼. 더 앞으로 넘겨서. 네. 자. 얘들아. 속도와 속도 쪽은 용어 정리만 잘 되면 돼. 용어대로만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림 그리지 말고. 자, 이 용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돼요.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고,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고, 가속도가 있고, 가속력이 있어요. 정의된 상태로 잘 외워서 써야 되는 거야. 정의된 상태로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속력 배우잖아. 시간, 거리 이런 거 배우잖아. 똑같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야. 예전에는 이제 그 속력과 속도에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했었거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속도와 속력은 똑같이 바라보는 게 차를 타고 간다. 그럼 가다가 쭉 가다가 빠꾸에서 다시 오나?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없어. 그냥 쭉 한 방향으로 쭉 갔단 말이야. 한 방향으로 쭉 둘레를 뭐 이제 연못의 둘레를 돕니다. 막 돌다가 빠꾸 이런 적 있어? 그런 적 없잖아.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갔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동한 거리하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그 위치하고는 차이점을 두지 않았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다가 저쪽 방향으로 갈 거야. 간다 갔어. 가다가 뒤로 가. 자, 여기 딱 섰어. 그러면 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 요만큼 위치 이동된 거지. 위치의 변화량은 요만큼인데 실제로 이동 거리는 요만큼은 아니지. 쭉 갔다가 왔으니 그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 너랑 너를 두 개를 합쳐야지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고등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과생들은 나중에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평면을 막 움직입니다. 평면을.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야. 우리 수학 2에서만 바라보는 거는 직선상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또는 우리 이제 그 공을 던지잖아. 그럼 위에서부터 떨어지지 중력에 의해서 던졌다가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그 좌표로 봤을 때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 그것만 지금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한 직선상에서 이동한 상황을 바라보겠다라는 얘기고 평균 속도는 이렇게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걸린 시간 분의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 너를 평균 속도라고 하고 너는 이동 거리 총 이동한 거리 너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보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야. 위치라는 개념이 나온다. 위치 자 이렇게 쓰고서 너를 시간축이라고 할게. 시간축 x축이 아니라 시간축이야.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y축은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축이라고 해볼게. 그럴 때 우리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쳐봐. 슝가리 이따 쳐봐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지점까지
움직였다라고 해볼게. 요 시각부터 시작해서 요 시각까지 움직인 거야. 그때 우리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었다라고 할 때, 근데 지금 그림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 공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야. 이런 뜻은 아니고 요거에 따른 그 위치에서 시작해서 그거에 따른 그 위치까지 이동했다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이동했다라는 뜻에 너 위치축이 되는 거고 시간은 이렇게 바뀌었고 위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뀌었다고. 그리고 잘 생각 한번 해봐봐. 자, 너 위치가 처음에 이 시각에는 여기 있었지. 그러다가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그지? 올라가면서 위치가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다가 그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서 이렇게. 그지? 그 이동 거리라고 하면 너 위치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그지? 내려가는 것까지 합친 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위치로만 보면 너부터 시작해서 너까지만 움직이는 게 위치의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너부터 너까지 요만큼만 되는 거고. 돼야 시간은 요만큼 바뀌었을 때 요만큼만 위치의 변화가 되는 거고. 너 평균 속력인 경우에는 분모는 똑같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뀌었을 때 이동 거리는 여기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간 너랑 너를 두 개를 더해야지 답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돼? 안 돼? 되지요? 우리가 기존엔 시간에 따른 너 위치를 FT 이렇게 쓸까? 이렇게? 그때 너 점 두 개를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이어가지고 널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어떻게 썼어? B 빼기 A분의 너 이렇게 썼던 거지. 이렇게. 그러면 너 점에서 너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 해서 이렇게 이었던 거잖아. 그지? 네. 이걸 이름하여 평균 변화율 이렇게 이제 읽었었고, 그리고 기억 한번 해봐봐. 어떻게 했냐면 여기 B를 X로 슬쩍 바꿔가지고 그지? 리미트 X를 뭘로 가? A를 향해 보내면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면 요 기울기였는데 여기 있는 요 X 값이 이제 이 B가 아니라 X가 되는 거야. B가 이제 X가 된 거야. 그래서 X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냐면 A를 향해 간다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점점 곡선을 따라서 요 점까지를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는 거야. 그때 이 기울기 하면서 점점 이 점에서의 기울기로 가는 것이지. 그럴 때 너의 값을 뭐라고 했냐면 F' A라고 하고, 너 뭐라고 읽었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읽었잖아. 그러면서 이름을 한 개 더 줬었다고. 기억나니요? 미분계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었다고. 네? 무슨 말 기억나죠? 그렇게 했었어요? 했었어요.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X가 아니라 T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을 F'A라고 한다고. 그래서 네. 고홈하고서 토요일날 와. 아니야,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잖아. 토요일날 2시 반에 와. 숙제해와. 귀찮아서 보냈습니다. 아, 쟤들 정말. 니들도 저랬어. 그렇지? 시은아, 너 그랬었지? 안 그랬어? 저렇게 안 그랬어? 귀엽습니다, 아주. 자, 속도 이 얘기하려는 거야. 속도라고 하면 줄임말이야. 줄임말. 순간 속도, 순간 속력. 이것의 줄임이 속도고 속력이야. 그래서 앞으로 속도가 어떻게 되냐? 요 시간이 몇일 때 속도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의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시각 몇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하면 얘인 거야, 얘.
거기서의 순간 변화율, 걔를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각 t에서의 t는 a에서의 순간 속도를 이렇게 미분쳐가지고 구한다고? 된 거야. 아하. 그럼 너 순간 속도는 f'a구나. 이렇게. 됐어. 그때 원래 있었던 그 f 함수는 분명히 f 함수는 어떤 함수였어? 위치 함수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위치로 나타내어지는 그 함수에서 시각 t에 따른 위치에서 시각 거기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으면 미분치면 된다는 얘기야. 고홈 가세요. 가시고 한 사람만 누구 남았어? 소율이도 있지. 토요일날 2시 반까지 마저 해가지고 오라 그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시각 A인 순간에서의 그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미분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치 미분치면 속도 된다. 라는 얘기야. 위치 미분치면 뭐 된다고? 속도 된다고. 그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 미분치면 돼. 이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 그 미분치면 돼.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속력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너 절대값 친 걸로 정의됐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네. 네, 가시고요. 토요일에 2시 반에 오시면 돼. 저 2시 반. 몇 시에 오지? 11시 올 거야? 11시에 와.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내가 애들을 많이 괴롭혔나 봐요. 애들이 가라 그래도 확인받고 가. 너희들도 그랬지? 지금 막 도망가지만 그때는 막 이제 그랬을 거예요. 자, 봐봐.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거든. 그 크기를 구할 땐 절대값 하는 거잖아. 그 양만큼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걸 속력이라고 하고, 가속도는요. 속도를 한 번 더, 그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치면 돼. 그때의 가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가속도에 절대값을 붙이면 가속력이 되는 겁니다. 된 거야. 오케이. 이때. 여긴 요 위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수직선상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이 위치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위아래로 내려가는 그 위치의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된검. 그래서 짜이 속도에 짠 부호가 바뀐다 라는 뜻.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돼. 속도 부호가 바뀐다 라는 건 플러스 부호가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얘기야. 속도 아까 얘기했잖아. 위치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분명히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 전에는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추는 상황이 생겨. 그러다가 뒤로 가겠지. 그지?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갈 거 아니야. 속도가 빵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돼. 속도는 플러스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인정해? 된 거지? 오케이. 네. 속도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물체의 이동 방향이 바뀐다. 그 뜻이라고. 짠. 란 뜻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원래 오늘 그 넓이 적분까지 여기 속도와 넓이 쪽 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고기 설명하면서 내용을 설명할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 되지요? 괜찮지?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는 쉽습니다. 요 파트는 되게 쉽게 나와요. 얘를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자 15-1 보고 있는 거죠? 1번 바라볼게요. 1번. 자, 원점 O를 출발해서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죠? 전 P가 있는데 T초의 위치가 2T의 세제곱에 9T제곱 12T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때 출발할 때 속도가 12냐 그랬네. 넌 분명 무슨 식? 위치식이잖아. 근데 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위치를 뭐 하면? 위치를 미분치면 속도라며. 그지? 너 미분칠 거라고 이렇게 딴 이렇게 미분친다고. 그럼 너는 6T제곱이니 마이너스 18T 12가 되잖아. 인정. 속도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 VT라고. 우리 속도 V라고 쓰는 거 알아요? V. 벨로서티 이렇게 얘기하나? 속도 영어 공부. 벨로시티. 네. 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식인 거지. 그때 출발할 때 속도라 그랬으니까 출발할 때는 시간이 몇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출발할 때는 시간이 0이잖아. 0. t가 0일 때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지. 빵 집어넣어 봐봐. 몇이야? 12지. 그러니 출발할 때 속도는 12다. 참이네요. 댕검. 니은 해보자.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냐? 라고 물어봤지. 근데 운동 방향은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럼 속도의 부호가 얘가 속도잖아. 속도식. 그지? 너 그래프 그려볼 거야. 너는 6으로 묶으면 짠 인수분해되지.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총괄이 1, 2 이렇게 될 거고 너가 그지? 속도식이고 됐죠? 그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그냥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뒤로 가다가 멈췄다가 앞으로 가는 거라고. 된 거야? 속도 방향 바뀌는 건 몇 번? 한 번, 두 번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지. 된 거.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시간은 음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0보다 큰 구간에서만 바라보는 거야.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으면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고 왼쪽은 안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안의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뀌었으니까 니은 틀렸고요. 다시 원점을 지나냐라고 물어봤네. 그러면 봐봐. 원점 지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죠? 얘는 어디를 지나고 있냐라는 뜻은 위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위치가 0에 가 있냐?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위치식은 누구? 너 친구잖아. 시간에 따른 위치식인 거지. 너 친구를 그려볼 거라고. 댕검. 그지? 너 위치가 뭐 될 수 있냐고? 빵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돼? 일단 빵 집어넣으면 그지? 빵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또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너 인수분해하면 되지 뭐. 인수분해. t 꺼내. 그럼 너는 2t의 제곱이니 9t니 10이니 인수분해하면 몇이니? 2t의 t가 되고 누구니? 43 안 되지. 누구니? 6이 안 되네. 누구로 되니? 누구로 되니? 보이니?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너 빵이라 놓고 판별식 쓰면 0보다 어떠니?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8 96이니? 4ac니까 계산인데 96이지. 음수지 음수. 그지? 그러니까 너에서는 빵 되는 액수가 될 수 있어 없어? t 값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0 이외에 다른 곳에서 또 그지? 너가 빵이 될 수가 없잖아. 빵이 되어야 위치가 빵이 되겠지. 위치가 빵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른 구간에서는. 그러니 다시 원점 지나냐? 아닙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땡검. 위치식 보고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라고. 자 2번 문다잉.
슝. 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위치가 세제곱 T제곱 10T. 너가 원점을 출발해서 그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지? 바꾸는 위치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고 각각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잖아. 그죠?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속도가,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야.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상황인 거니까 속도식을 세워야지. 그럼 미분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그럼 너 미분 치면 T제곱 7T 10이 되는데 너 그림 그릴 거야? 인수분해되네. 이렇게. 그럼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쫑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5가 되고 너는 속도식이 되는 거고 우리의 부호는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있는 요 지점에서 속도가 바뀌고 있는 것인 거잖아. 그럼 두 번째로 바뀌는 거잖아. 앞으로 가다가 멈춰다 뒤로 가다가 또 앞으로 가는데 두 번째 바뀌는 부분은 요 부분이잖아. 그지? 시각 몇일 때? 5초일 때. 그래서 5초일 때 그때 위치를 물어보는 거잖아. 5초일 때 위치니까 t에다 몇 집어넣으면 그 위치가 나와? 5 집어넣으면, 그치? 5초일 때 위치가 나오는 거지 뭐. 그지? 5 쓱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야. 너를 ft라고 놨을 때 위치 너는 f5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라고 지금. 무슨 말 돼? 그럼 가속도 물어봤네. 가속도는 그죠? 미분 두 번 치면 돼. 미분 두 번 쳐. 미분 또 칠 수 있잖아 이렇게. 친 게 이거지. 한 번 더 쳐. 그럼 뭐 돼? 2t 빼기 7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누구 집어넣어? 5 집어넣으면 되겠지요. 졸린데 보니까. 네. 에어컨 틀어줘요? 네. 자, 3번 넘어가고 어디 보냐면 자, 4번 보자. 그죠? 할 게 별로 없는 파트라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직선 선로를 달리고 있는 어느 열차가 그랬네. 직선 선로를 다니고 있는 열차인데 움직인 거리가 x래. 움직인 거리가 x면 이동 거리가 x면 평균 속력객인가 생각해 봤더니 아까 얘기했잖아. 선로를 갔다가 뒤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열차니까 한 방향으로만 갈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라보면 돼, 그냥. 거기 거리라고 나왔지만. 그러니 그 위치가 18t 빼기 3t 제곱이라 돼 있잖아. 이렇게. 이때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네. 그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 그죠? 근데 봐봐. 정지할 때라는 것은 그죠? 속도가 몇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빵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 나 이거 미분 치면 속도 되는 것 이야. 그래서 미분 치면 18 빼기 6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걔가 빵 되는 그 시간은 몇? 3초 이렇게 되는 것 되니. 아하, 이렇게. 그래서 뭐 구하는 것? 3초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 열차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t가 몇 초부터? 0초부터 시작해서 그지? 3초 동안이란 얘기잖아. 3 갖다 집어넣으면 그 위치가 그 이동 거리가 되겠지. 3 갖다 집어넣어봐. 몇이야? 집어넣으면 빼기 93, 27인 거야.
27m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땡검. 되죠? 자,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됩니다. 라는 거 가지고 속도가 어떤 상황일 때 걔가 정지되어 있느냐, 그때 뭐 시각이 몇이냐, 이런 걸 가지고 그지 문제를 바라보겠다라는 얘기니까 5번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아요. 좌표라고 주어져 있으나 그지 수직선을 위를 움직이는 좌표라고 구해져 있으면 걔는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 미분을 몇 번 칠 거야? 2번, 2번 친 다음에 그지? 속도가 4일 때의 가속도라 그랬잖아. 속도가 4일 때는 미분 쳐서 4가 되는 상황. 그지? 속도가 4인 상황에 시간 구할 수 있어 없어? 정신 없죠?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하자. 네네. 너 왜 졸려? 왜 피곤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졸면은 계속 졸게 됩니다. 습관상 그래. 그래서 안 졸려고 되게 애써야 돼요. 애쓰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좌표가 너야. 그리고 속도가 몇일 때? 4일 때. 그때의 가속도가 누구냐? 구해봐. 이런 문제야. 속도가 4일 때니까 너 당연히 위치를 미분치면 속도니까 미분치면 너인 거지. 너가 4인 상황에 t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이거 이항시켜서 t 구하면 되잖아. 그지? t를 구하면 몇 나오냐면, 계산 안 해봤네. 나올 거야. 나오면 그때의 가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그지? 너 미분 한 번을 더 쳐. 칠 거지?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을 쭉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의 가속도 나온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어디 보냐면 7번 볼 겁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좌표가, 이건 두 점이 움직여. 한 점이 아니라, 그지? 두 점이 움직이는데 한 점 A는 이런 식으로 좌표가 움직여. 3분의 2t의 제곱, 세제곱, 4t 제곱, 6t 이렇게 움직이고, 또 다른 한 점은 kt, kt 움직이는데 속도가, 그죠? 속도가 두 번 갖게 된다. 그때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거든. 얘가 답이 좀 잘못 나왔어요. 네, 좀 보세요. 자, 속도가 갖게 된다라고 했으니 너랑 그 속도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미분 쓸 거지? 미분 쳐봐. 말해봐. 뭐대? 2t제곱 몇 t? 8t 플러스 6, 2 누가 되는 거야?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들 자꾸 왜 영상 보내달라 그래? 강아지가 몸 상태가 안 좋다고요? 강아지 안 좋으면은 어쩔 수 없지. 네? 종우? 빠진 사람 많네요. 자, 너 속도야. 너 속도랑 너 속도가 갖게 되는데 두 번 갖게 된다는 얘기는, 그치? 두 번 뭐 했다? 두 번 만났다 이 얘기지. 요 말 이해 되게 되지요? 근데 봐봐. 너랑 그림 그려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니까 너 그리고 너 그려서 교점 몇 개인지 살펴보는 거야. 댕검. 근데 주의할 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니까 0보다 어때야 돼? 큰 상황에서만 그림을 그려줘야 돼서 막 그린 다음에 그 교점 2개 이러면 당연히 틀린다는 얘기야. 너 그린다. 이 친구. 우리 이차 함수니까 이 정도는 뭐 미분 안 치고 바로 그릴 수 있잖아. 대칭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인가?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친구지.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근데 t가 몇일 때? 0보다 클 때니까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0이 여기 있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0일 때는 t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위치를 봐야 되잖아. t가 0일 때, t 0일 때 여기다 넣어야지. 0 넣으면 6이잖아. 그지? 6이라고. 됐어? 얘도 구해줘야 됩니다. 2도 넣어. t에다 2 넣으면 몇이냐? 2 넣으면 여기 4, 2, 8. 8이 16이니까 마이너스 8이다. 여기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 k 값이 어떻게 되어야 두 번 만나냐 그랬으니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두 번 만났잖아.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때 빼기 8과 6 사이에 있을 때 우리 k 값이 빼기 8과 6 사이에 있을 때 두 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된검. 마이너스 8 아니야? 2 넣으면 8. 여기 6 있지 6. 계산이 몇이에요? 몇이야? 마이너스 2야? 여기 마이너스 2다.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 2와 6 사이라고 써야지 답인 거야. 거기 걔가 답이 없어서 답을 쓰시면 돼. 빼기 2랑 6 사이입니다. 라고 쓰셔야지 답이야. 이렇게. 빼기 2보다 크고 그지? 6보다는 작고 이렇게 답이야. 자, 8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의 위치가 짠 요거랑 이거예요.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정말 비몽사몽 아닙니다. 너무 잠을 못 자서 어제. 자, 이렇게 너 위치인 거야, 그지? 근데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이라 그랬잖아. 반대 방향 밀출치고 반대 방향이면, 그지? 뭐가 부호 반대란 얘기야? P의 속도가 플러스일 때 Q의 속도는 어때야 돼? P의 속도와 Q의 속도는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고. 속도식을 둘 다 써야 한다고. 더 재밌게 수업해야지. 야, 죽어라, 야, 이렇게. 네. 야, 이렇게. 몇이 돼? 4t 빼기 8. 너는요? 2분 치면 t 빼기 6이 돼. 너의 속도가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잖아. 곱하면 뭐 돼야 돼? 음수다. 이렇게 푼다고. 된검. 2하고 6이지? t가 2하고 6 사이일 때 우리 속도가 반대 방향이란 얘기야. 그때. 자,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움직인 거리 합을 구해봐. 이게 문제야.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가 있고 Q가 움직인 거리가 있잖아. P거리, Q거리. 너의 거리들을 구해가지고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 맞니요? 자, 거리 구하는 얘기를 해볼 거야. 거리 구하는. 자, 아까 설명을 하려다가 적분 쪽을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거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봐봐. 계정 설명이야. 계정 설명. 자, A부터 B까지. 짠. T. 이렇게. 너 친구 적분하면 뭐 되니? 이게 이제 적분해가지고 B 넣고 A 넣어서 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넌 FB 빼기 FA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 맞니요?
그럼 자,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가 t축이고 너 f't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다 쳐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다 쳐봐봐.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쳐봐봐. b 이렇게 쳐봐요. 이렇게. 그럴 때 너 f' 그래프야. a부터 b까지 정적분이니까 너부터 너까지 정적분이면 여기 넓이 아니겠니? 맞죠? 그 넓이잖아요. 그지? 그럼 거기서 넓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너의 의미는 너 f에다가 b 넣고 a 넣고 b 넣었다는 얘기니까 나는 본래 함수도 생각해야지. 미분치기 전함수. 미분치기 전함수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니 여기서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했으니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인정? 그럴 때 아하 지금 구한 거는 뭐냐면 FB는 여기지. 네. FA는 어디? 여기지. 너의 높이에서 너의 높이를 뺀 거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요 차이. 그죠? 요 차이가 뭐냐면 생각 한번 해봐봐. 너가 봐봐. 너가 봐봐. 마이너스면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것, 플러스면 증가하는 것, 감소하는 것이잖아. 근데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그럼 A란 지점이 어딘가 있을 테고 B란 지점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지?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까지의 그 증가량이 너라고, 그지? 증가량에 해당되는 그 부분, 그게 너의 넓이지. 되니요? 그러니까 너의 선은 넓이고 너의 선은 증가량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된 거죠? 오호, 네네. 아이 그래서 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속도하고 있는 거잖아, 속도. 자 보면 너 F'하고 F 친구가 너가 이제 누구라고? 위치고 너가 누구? 속도잖아, 속도. 그지? 속도 상황에서는 넓이를 의미할 수 있고, 돼, 안 돼? 속도에서 그 넓이는 위치의 증가량이 되는 거라고. 이 말 이해되나? 되죠? 위치의 증가량이 속도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라고. 그래서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다 쓰. 좀 밑에 시긴 하지만 여기다 씁시다. 네, 여기다가 위치를 구해봐.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위치의 변화량을 이렇게 구한다고. 인티그랄 또 A부터 B까지 누구를 넓이를 구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이 되냐면 속도잖아, 속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속도 걔를 적분해서 너의 넓이를 구하시면 된 거야. 그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and 위치는 초기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가 원점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 위치는 초기 위치에서 더하기야 위치의 변화량인 너 친구 있지. 이렇게 더해. 그러면 너가 너의 위치가 되는 거라고.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요. 초기 위치를 그냥 항상 그냥 0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초기 위치가 1에서 시작할 때도 있고 3에서 시작할 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위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 빼먹고 얘만 구하고 답이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위치 변화량은 다른 것. 이야. and 자, 오호. 여기 들어보자. 다시 돌아와. 자, P란 친구, Q란 친구가 막 이동한다고. 얘 지금 위치란 말이야, 위치. 그지? 위치를 미붙이면 속도고, 속도의 부호가 반대면, 그지? 넌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뜻이어서 2초에서 6초 사이에 돼. 너 친구의 이동거리와 너 친구의 이동거리를 둘 다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 P 친구의 이동거리를 구해보고 싶어. 이동거리. 근데 이동거리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위치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얼만큼 이동됐는지를 바라보면 되거든. 된 거야. 그래서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너 친구 그려보자.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위치 그래프. 근데 너 친구는 뭐 속도에서 그 넓이를 의미한다며.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라며. 그지? 속도가 여기 넓이가 의미했을 속도 구에서 넓이 의미했을 때 걔가 위치의 변화량이라며. 그러니 너 친구 미분친 게 누구냐? 4t-8이잖아. 이 친구 너 미분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너 여기 t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 요 점이 몇이냐면 얘가 빵되는 xt가 이제 2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어디를 구하냐면 2초에서 6초 사이에, 그지? 그때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2초는 여기고 6초는 여기쯤 있을 거야. 6초. 그지? 2초에서 6초까지의 나 위치가 이렇게 변하고 뭐야? 앞으로만 가고 있는 거야. 속도가 플러스니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됐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넓이가 의미하는 것. 너가 위치의 변화량인데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너가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된 거야? 무슨 말이 되니? 그러니 너 기울기가 4잖아. 너 이렇게 4칸이면 몇 칸이야 얘가? 4칸이면 너는 16칸 되는 거지. 그러니 너의 넓이는 4 곱하기 16하니까 몇이야? 64 맞지? 64. 그러니까 이제 P 친구가 이동한 거리는 64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돼야 Q도에 Q도 미분 썼더니 너잖아. 이렇게 얘가 속도잖아 지금. 속도식 다시 그려봐. 이렇게 증가함수 이렇게 되고 여기에 6 되는 거잖아. 된 거야? 그럴 때 2초부터 6초까지 갔을 때니까 t 2초부터 6초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요만큼은 음의 값을 갖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넌 플러스 방향, 넌 마이너스 방향 가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너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 걔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인데 음의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으니 걔가 바로 이동거리라고 된 거야. 그러니 너의 넓이를 구하면 얘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잖아. 됐지요? 아니 그럼 여기 4칸이고 이 기울기가 분명히 몇이니까? 1이니까 그지? 여기 4칸이면 여기 4칸이잖아 그지? 4칸 너 넓이는 4, 4, 16에다가 반 나누니까 8 이렇게 됐어? 4, 16에다 반 나누면 8 아니야? 맞지? 둘이 더하시면 답이 70 아닌데? 요거 잘못한 거야? 4에다가 16 곱하면 64에다가 이거 반 안 나오네. 얘가 32 이렇게 되는 거지. 40이 답입니다. 40.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된 거 너무 돌아가서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여기서는 시각이 2에서 6이니까 앞으로만 갔고 뒤로만 갔으니까 그냥 너 넓이 구하시면 그 끝인데 만약에 이게 음이랑 양이 겹쳐서 같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런 얘기잖아. 하지만 위치에서는 그거는 뭐 같이 뭐 차감돼서 나오겠으나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결과로만 나오겠으나 이동 거리라고 본다면 너 이동 거리를 둘 다 따로따로 그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뒤로 간 그 넓이를 구했을 때는 뒤로 간 거리가 나올 거고 위치가 그만큼 같다는 얘기고 양으로 갔을 때는 또 앞으로 그만큼 같다는 얘기니까 둘 다 따로따로 넓이 구해서 더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 말은 나 적분 쳤을 때 여기지 여기. 자 위치 변화랑 이렇게 되잖아. 나 이동 거리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너 절대값 띡 붙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절대값 띡 붙이면 너 친구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이렇게 이제 넓이가 구해지는 그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걔 구하시면 걔가 이동거리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뭔 말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몇 번 볼 거냐면
자, 10번 볼 겁니다. 네. 자, 지면으로부터 25m 위치에서 자, 이렇게 여기가 25m 위치야. 이렇게 위치에서 처음 속도 20으로 똑바로 던진 돌이 슝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럴 때 t초 후의 높이를 s라고 했다. t초 후의 높이를 s라고 했다. s는 시간에 따른 높이가 되는 거야. 여기선 그 위치가 땡검. 1번 보자. 던진 후 3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으니 속도? 미분 쳐야지. 너 20, 10t 3초 후니까 3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3초 후에 속도 나오는 거야. 3초 후에 가속도니까 두 번 미분 쳐야지. 또 한 번 미분 치면 마이너스 10이네. 얘는 뭐 이제 가속도는 그냥 3초든 몇 초든 간에 그냥 마이너스 10이겠네. 댕검. 그래서 너도 마이너스 10, 너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야.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몇 초입니까? 라고 했잖아. 그죠? 최고 높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지. 그지? 속도의 부호가 반대되는 상황. 잠깐 0 됐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속도는 너 친구잖아. 너가 부호가 반대되는 상황인데 얘가 t축이고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돼? t가 몇일 때 빵돼? 2일 때 빵되지. 2초일 때 빵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2초일 때 잠깐 빵된다고 속도가. 댕검. 몇 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냐? 2초네요. 라고 쓰면 되고. 땅에 떨어질 때 속도라고 했네. 땅이네, 땅. 그지? 땅이면 높이가 뭐란 얘기야? 얘가 이제 위치잖아. 높이. 여기서 높이에 대는 거지. 위치지만. 땅이라 그랬으니까 높이가 빵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때 시각 구하려니까 너 인수분해해서 t 구하시면 되지 뭐. 된 거야? 몇 초일 때 그렇게 높이가 빵 되는지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때 속도를 물어봤으니 그 t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때 속도가 나오겠지. 인정.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랬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이 걸린 시간이잖아. 걸린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얘가 지금 2초 걸렸다며.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2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평균 속도니까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죠? 위치가 얼마큼 변화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지? 그럼 높이가 언제냐? 2초일 때 높이니까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2초일 때 높이 나오잖아. 그죠? 이 갖다 집어넣으면 몇이냐? 집어넣어봐봐. 40, 2 집어넣으니까 20인가? 65에다가 45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2초일 때 높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높이가 45란 얘기죠. 요만큼이. 그러니 요만큼 몇이야? 20이지. 20m. 이렇게. 된검. 아하.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20이 돼서 10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듣니? 자, 11번 할까? 12번 하자. 12번. 자, 넘버 12. 12. 자. 자, 이렇게 돼 있네. 이 정도가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그냥 되게 쉬워.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1, 2, 3, 4,
5. 뭐야? 5가 하나 빠졌어. 여기 이제 4구나. 에헤이. 아하이. 정말 그림 잘 그려보자. 잘 그려보자. 아휴. 이렇게. 여기가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각이골.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 지금 속도의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옳은 것은 그랬네. 속도는 부호를 보는 거야.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갔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그죠? 보자, 기억부터. P는 출발하고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니? 1초 동안. 이거 보면서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요, 1에서 2초 동안 속도가 있어. 2라는 속도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그지? 속도가 빵 되는 적은, 그죠? 1초 동안 빵 된 적은 없어. 계속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갔지 뭐. 그지? 기억은 틀려. 니은. P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은 몇 번 바꿨냐? 그랬네.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한 번 바꿨고, 또 두 번 바꿨고, 그지? 두 번 바꿨네. 자, 시각 3초일 때의 가속도를 물어봤네. 3초 요때 가속도가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네. 그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친 거라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거든. 이 기울기 몇이냐? 이런 얘기잖아. 된 거야? 그럼 이 기울기 몇이겠니? 봐봐. 한 칸 갈 때 한 칸, 한 칸 갈 때 두 칸 내려갔네. 기울기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그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맞는 거예요. 됐죠? 13번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 그림자 얘기. 그거 좀 어렵진 않은데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보니까 1.5m인 사람이 높이 3m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랬네. 높이 3m짜리 가로등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여기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얘가 이제 1.5m 1.5m 이렇게 가로등은 3m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외롭네. 그쵸? 아니로 이런 적 있어? 없어 이런 적? 외롭게 걸어가고 있어요. 아, 쓸쓸해. 근데 어떻게 걸어가고 있어? 매분 90m 속력으로 그지? 쭉 걸어가고 있어. 이 사람의 그림자 앞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네. 물어보는 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보는 게 있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량, 변화율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일단 식 써야 될 거야. 1분에 90m씩 걸어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지? 요만큼 걸어갔을 때 그게 t분 걸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t분.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몇인 거야? 그럼 90t가 되겠지. 된 거야. 1분에 90m씩 가니까. t분이면 90t만큼 갔을 거 아니니? 그지? 그 다음은 자 닮은 비를 이용하면 돼. 요 사람 일직선으로 서 있는 거지? 그잖아.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아니라. 그지? 이게 딱 서 있으니까 이 수직이고 이 수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길이비가 1대 2네. 그러니 여기도 1대 2가 되니까
1대2가 되니까 1대1이니까 여기가 90T인 거더니 거기 보진 않지만 어쨌든 90T인 거야. 땡검. 그래서 준비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180T가 되는 거지. 그림자 처음에 여기 가로수 맨 앞에 있을 때, 가로등 맨 앞에 있을 때, 바로 밑에 있을 때, 이때는 그림자 끝이 0이었을 텐데, 걔가 뚜두둑 해서 여기까지 우리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지. T초 만에.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는 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180이잖아. 180T.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맞니요? 그러니 너를 뭐 하면? 너를 미분치면 너가 그때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도는 누구라고? 18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뜬검.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잖아. 그지? 움직였으니까 요만큼 길이의 위치지 얘가. 이 점의 위치 요만큼 길이니까 그것을 미분치면 속도된다. 또 하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 그랬지. 그림자가 요만큼 생겼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너 길이를 그지 변화율이라 그랬으니까 변화한 양이잖아. 시간에 따른 변화한 양. 그지?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그럼 변화율을 물어봤을 때는 마찬가지야. 너 미분치면 그 변화한 양이 되는 것 이어서 마찬가지 미분치면 뭐 된다고? 90 미터 90 미터 퍼 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은 뭐야? 요거지 요거 180 미터 퍼 분. 그래서 14번이 그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 그랬는데 같은 방법을 한번 해봐. 알겠죠? 요만큼 그 그림자 길이만큼이 몇인지를 확인해서 미분치면 끝이야. 키. 15번 봅시다. 자. 짠짠짠짠짠짠. 지우고 쓰자. 자, 재경이와 상현이 쌤이 이름이 진현이거든요. 쌤 동생 이름이 상현입니다. 네, 동생이 나왔어요. 그렇다고요. 동생. 자, 재경이와 상현이 두 사람이 둘레 길이 3km인 원형의 도로 A지점에 출발을 해서 그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쭉 달리고 있어. 이렇게. 그럴 때 그죠? 3km고. 출발 후 T시간 동안 재경이와 상현이가 달린 거리가 재경이가 누구야? 재경이가 여기 T 세제곱 4T 제곱 킬로미터. 그죠? 달린 거리가 요만큼이고 상현이가 T제곱 9T 요만큼 달렸어요. 상현이야. 이렇게. 출발 후 2시간 동안 그죠? 재경이가 몇 번 추월했냐 그랬네. 자, 추월한 횟수를 물어봤어. 재경이가 추월한 횟수. 자, 오호.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때 본 적 있지 않니?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언제 추월하겠니? 와, 달려가. 봐봐. 시땅 달리는데 속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쭉 가다가 한 친구가 여기 초월하지. 이렇게 쭉. 그지? 추월하는데 그러니까 거리 차이가 빵 됐을 때 추월하지. 그러다가 계속 돌잖아. 그럼 한 친구가 또 빠르면 또 가다가 한 바퀴 차이 나면 또 이제 추월하지. 두 바퀴나 차이 나면 추월할 거 아니야. 근데
속도가 우리가 3차 함수, 2차 함수를 알잖아. 3차 함수. 속도가 막 앞으로 가다가 좀 속도가 좀 늦다가 좀 앞으로 또 가다가 이럴 수 있거든. 속도의 차이가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쭉 추월했다가 또 반대로 추월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3km마다 3km, 6km, 9km 이런 데서는 추월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km 될 수도 있어. 한 친구가 더 빨라서 얘가 더 빨라가지고 거꾸로 3km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추월당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거리차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리차의식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재경이의 거리와 상현이의 거리가 요만큼이잖아. 그 거리를 너를 F라고 놓고 너를 FT라고 놓고 너를 GT라고 놓자 이렇게. 그럴 때 FT 빼기 GT 이렇게 거리의 차이의 식을 세웠을 때 그 거리 차이가 빵이거나 3km나 마이너스 3km 이렇게 3의 배수되는 상황이 있지. 이렇게 3의 배수되는 상황에서 추월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된 거야. 아니 그러니 너를 hx라 놓고 너 그래프를 그릴 거야. 네. 일단 너 그래프 그리는 거 일단 1절. 2절은요. 자, 우리 시간이 이제 그림 그릴 거니까 0보다 큰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세 번째요. 재경이가 추월한다. 꼭 만났다고 재경이가 추월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 만나는 지점에서 봐봐. 같이 가다가 딱 만났다 쳐봐. 그럼 추월하려면 그 지점 보이나? 여기 만났잖아. 쭉 가다가 이렇게 만났어. 얘가 딱 추월하려면 분명 그 당시의 속도가 한 친구가 빨라야 한다고. 재경이가 빨라야 돼. 그지? 그러니까 만난 지점에서의 재경이 있지. 재경 속도가 더 크다. 이게 이제 또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돼? 된 거지? 오케이. 일단 나 봐봐. 거리차에 대한 상황 생각해 볼 거야. 너를 뺄 거지? 그게 거리의 차인 건데 얘가 t의 세제곱 3t의 제곱에 빼기 9t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거리 차이 그래프를 그리면 너 미분 차이 색깔이 엄청 들어가. 막. 3t 제곱 플러스 몇 t? 6t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잖아. 거리차가 빵되는 기울기가 빵되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냐면 3의 2t에 너니까 t 빼기 3에 너니까 우리 t는 빼기 1과 3이다. 이런 얘기잖아. 된검. 그럼 봐. 자, 우리 그래프가 기울기 빵되는 상황이 두 개니까 너를 그릴 때는 3차 함수니까 분명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할 거야. 그 기울기 빵되는 너 상황과 너 상황의 그러한 t 값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1하고 3일 거지. 여기는 3일 거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의 t가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요. 0이점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0이점 이렇게 있을 거지. 왼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 지우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야. 된 거지.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거리 차이가 되는 거지 얘가. 거리 차이가 이러한 애들이 됐을 때 만나는 거야. 거리의 차이가 3, 6, 9 이런 식으로 3에 배수될 때 만난다고. 그러니 높이들을 다 구해야 돼. t에다 0 집어넣어 봐봐. 0이네. 그러니 여기 0,0이네 이렇게. 그지? 빵. 3 집어넣으면 누구니? 3 집어넣으면 3 갖다 집어넣어봐. 27. 9, 3, 27. 마이너스 27. 이 지워지네. 이게 누구야? 왜 3 집어넣었어요? 3 집어넣었어요. 3 집어. 계산 맞지 않니? 3 맞지? 맞지? 3 집어넣었어요. 27. 왜 27 넣어? 다시.
뭐 계산 틀렸는데? 마이너스 2t가 아니라 어디야? 그냥 오른쪽. 이거. 네. 아, 이거 플러스 2t야? 여기가? 아, 그러네. 아, 네, 그래요. 아, 친구들 고마워요. 너희들이 날 구원했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플러스네. 그리고 너가 마이너스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요? 그러니 얘는 t가 1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 빼기 3은 여기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1 집어넣으면 누구야? 1 집어넣으면 4에다가 9 빼니까 마이너스 5. 여기 함수값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그지요? 그리고 네, 됐습니다. 또 이런 말 있지. 2시간 동안 추월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봐. 1시간, 2시간까지만 보는 거지. 그 뒤로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2시간일 때니까 2시간일 때의 거리 차이는 2 집어넣어야지. 2 갖다 집어넣은 누구야? 8. 2 집어넣으면 4, 3, 12 빼기 18이니까 몇이니? 2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 거야. 언제? t가 2일 때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는 또 보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and 그래. 아니 그러면 자, 재경이하고 만나는 지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위치가 같으면 되잖아. 그치? 위치가 같으면 만나는 거지. 그러니 너랑 같다라고 해서 t 구할 거야. 돼야? 같다고 식 세우면 이항시키면 요거지, 요거 뺀 거. 얘가 빵된 요거지. 따라오니요? 이 t로 묶어야지. t로 묶으면 자, t에 t제곱에 3t 맞죠?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요? 너 이제 0 있고 또 하나 누구? 인수분해가 판별식 그지? 0보다 크지? 우리 t 있을 거야. 누구니? 구해보자. 그때가 잠깐만. 뭐야 어디 가고 있니? 만나는 그 시각이 있을 건데 그 t가 딱 떨어지네? 만나는 시각 뭐 이상하지? 만나는 시각 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하나 더. 자, 봐봐. 재경이의 위치가 너고 재경의 상현이의 그 거리의 위치가 이거지. 그럼 재경이의 속도는 어떻게 돼? 재경 속도는 너지, 그지? 그리고 상현 속도는 너지. 이렇게. 내가 언제를 살펴보냐면 재경 속도가 더 빨라야 되지. 상현 속도보다. 만났을 때, 그지? 그러니까 너가 누구보다 빠른, 너보다 더 빠른 그때의 t의 범위를 구해보자고. 돼? 얘가 속도가 더 늦는 상황에서는, 그지? 만났다고 하더라도 걔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속도가 너가 더 빠른 상황에서의 그때 시각을 구해서 그 범위만 바라보자고. 인정? 아하. 너 F'T G'T 너니까 미분 쳐. 힘들어. 그래요. 그치. 그럼 요거 이제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서, 그지? 요거 바라보면 되는 거. 그지? 얘가 H'T지. 이렇게. 인정해? 그럼 너 미분 친 게 여기 있잖아. 그지? 돼? 그럼 얘가 0보다 큰 범위 찾는 거지. 이렇게. 큰 범위. T의 범위 어떻게 되게? 큰 범위. 어떤 범위? 그러니까 t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넌 볼 필요 없고 t가 1보다 큰 범위만 본다고. 사실은 이렇게 바라봤을 때 1보다 오른쪽만 여기만 바라본다는 얘기야. 여기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라는 얘기야. 된 거야.
왜냐면 이 구간에서만 누가 빨라? 재경이가 빨라. 재경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데서 만나봤자 걔는 이제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재경 속도가 더 늦으니까. 이해되니요? 네? 그래서 그래. 얘가 이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5잖아. 만나는 지점 언제? 3의 배수되는 마3 되는 지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0 되는 지점도 있겠지? 그리고 2 되는 지점 여기 위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2번 추월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라고. 힘들다. 그래프가 더 이제 그려지는 것들은 더 그려가지고 그지? 더 이렇게 만나가지고 몇 번이 이렇게 세는 거라고. 된거. 자, 만났다. 거리차가 없다. 그렇게 바라본다고. 된 거야. 필기 좀 해놓을래요? 그쵸? 잠깐. 네. 자, 한 가지만 더 하자. 자. 앞으로 이러는 것도 한다는 얘기야. 뭐냐면 어떤 변화량이 꼭 위치만 있겠냐 이런 얘기야. 어떤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변화량. 어떤 거의 변화량이냐면 길이의 변화량, 넓이의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어떤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두고 난 다음에 걸린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이제는.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휙 던졌더니 파문이 폭폭 일면서 넓이가 막 커지고 있단 말이야. 네. 원이 막 커지고 있을 때 그 넓이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바라볼 거라고. 3초일 때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변화율 있다 이란 얘기는 나 그때의 똑같아. 속도 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때의 변화율 그러면 너 미분 쳐가지고 구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에 따른 그 위치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그 길이 그래프, 넓이 그래프, 부피 그래프 그런 것들을 준 다음에 변화율을 궁금해 미분 쳐가지고 구하신다 이런 얘기라고. 된거. 그냥 별거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만 합시다. 자, 어디 보냐면 자, 17번 볼 거야.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며 동심원의 파문이 인대, 그죠? 인다. 맨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이라 그랬지. 그럼 1초에 20cm씩 커지는 거니까 우리 반지름은 너 이만큼 t초 오르면 20t만큼 커질 거야. 된 거? 반지름은. 돌을 던지고 나서 그죠? 3초 후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 그지?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반지름이 너인 원이니까 당연히 파이 r 제곱하고 넓이 구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너 제곱하면 파이 너의 제곱하면 400t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된 거야. 이게 우리의 넓이가 되는 거지. 시간에 따른 넓이식. 그 넓이식을 s라고 띡 한다면 그죠? 3초 후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넓이의 변화율이라 그랬으니까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된 거야. 너 이게 미분 치면 돼. t로. 그럼 너 이게 튀어나가서 800t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3초 후니까 3 갖다 집어넣으면 3초 후에 그때의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 나오게 된다고. 답은 2400 파이 이렇게 나오나? 그지? 2400 파이. 그런 식으로 19에서 미분 쳐가지고 대입하시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뜬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식을 딱 세우는데 어디를 나눌 거냐면 거기 맨 마지막에 20번만 합시다. 이렇게. 자, 반지름이 20cm이고 높이가 40cm인 직원뿔.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20. 그리고 흉 높이가 40cm. 이렇게 직원뿔이 시작한 삐뚤어졌네. 직원뿔이 있어.
그때 어떻게 돼 있어? 매초 3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그랬네. 그래서 물을 채운대. 여기다 물을 축축축 채우는데 매초 그 높이가 3cm씩 올라간대. 그럼 1초에 3cm 올라가니까 자, t초 후 우리의 높이는 3t만큼 올라갔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거야. t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니까 3t라고 쓰면 될 거야. 된 거죠? 그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봐 라고 했지. 너 부피 변화율. 부피식 세워야 할 거 아니야. t에 대한 식으로 세워보자. 아니 보니 여기에 3t잖아. 또 반지름 요만큼이잖아. 그지? 얘를 자, 이렇게 잘랐다 쳐봐. 잘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3t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40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2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때 나는 너의 부피가 궁금해. 그럼 너 반지름을 구해야 할 거 아니니? 그 반지름이 여기서는 요만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너 이 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지. 닮은 비. 너가 3t일 때 40이잖아.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면 3t일 때 40이면 r일 때 20 해서 r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시면 된다고. 그럼 곱하면 40r이고 곱하면 60t인데 60t를 40r 이렇게 되는 거지. r은 너 이렇게 분모로 보내면 2분의 3t 이렇게 되나? 이렇게. 너 반지름이 너니까 끝났죠 이제 뭐. 너 뿔의 부피지. 뿔의 부피 공식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이잖아. r이 너니까 파이 너의 제곱하니까 4분의 9 t 제곱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 파이 r 제곱. 높이는 3h니까 이렇게 3h 3t니까 3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된 거야. 얘가 우리 부피 이렇게 되는 것인 거잖아요. 몇 초 후? 뭐 물어봤니? 높이가 30cm일 때의 부피 변화율이라고 그랬네. 높이가 30cm가 되려면 시간 몇 초 지나야 돼, 이게? 얘가 30cm 되려면 t 몇이어야 돼? 10초여야지, 10초. 10초일 때에 너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잖아. 그러니 너 뭐 한다고? t로 미분 친 다음에 10 갖다 대입하면 답이다. 이런 얘기라고. 무슨 말이 돼? 고식이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는데 t에 대한 식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변화율 궁금해. 그럼 미분 친 다음에 그때 시간을 쏙 갖다 대입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져. 알겠지? 오케이. 거기까지 마저 완성하시면 됩니다. 시작!